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뉴스를 전해드렸기도 했지만 밀가루 가격이 오늘부터 이제 내려가고 또 오뚜기는 식용유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기로 했는데 가격이 얼마나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정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 한 줄기가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가 오름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참으로 바람직한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은 이미 6% 내렸고요. 그동안에 버티기를 하던 삼양사 또 대한제분 같은 데서도 잇따라 지금 가격을 내립니다. 네. 그런데 가격 하락 폭이 그동안에 이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이제 올렸었던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줄로만 알았던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도 보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물가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소비도 덜 하게 되고 또 물건도 천천히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인플레는 심리와 직결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일제당의 가격 인하 또 삼양사 등의 가격 인하가 시중 물가를 잡는데 상당한 선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인하 소식이 워낙 오랜만이라 정말 반갑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밀가루 자체보다는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더 많이 그렇죠. 사 먹잖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좀 인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인데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일반 소비자들이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해서 먹는 그게 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수제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예. 그렇게 직접 가공해 먹는 경우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하나에 원자재로 들어가서 빵값, 과자값 이런 게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번 이 제분 회사의 밀가루값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용 중력분에 제한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빵이나 과자류에 들어가는 밀가루 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 국제 곡물 가격 평균치를 보면요. 유엔의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 FAO 네. 기구가 가장 곡물가를 잘 측정한다고 정평이 높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그 수준에 비해서 무려 33%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올랐다 해서 가격을 대폭 올렸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곡물값이 33%나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나마도 지금의 물가 하락은요. 이 밀가루값 인하 조정은 업체가 스스로 했다기보다도 정부가 강력히 권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결과다. 그런 면에서 그 효과는 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금 식용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식용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부 지역에서 식용유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바람에 크게 올랐는데 지금 다시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10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뚜기 식용유 제품 가격 평균 5% 인하하지 않습니까? 물론 식품회사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는 좀 떨어졌지만 원가 이외에 이를테면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랐으니까 식품회사 입장에서도 가격 하락에 제한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플레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좀 식품회사들이 가격 오를 때처럼 지금 원가가 내려갈 때도 좀 통 크게 행동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단체들이 유럽 같은 데나 미국에서는 앞장서서 이 기업을 상대로 가격 인하 딜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 정부가 나서서 겨우 지금 얻어내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보다는 안 오르는 게 낫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일단 떨어졌다. 거기서 물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을 해 봅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해 보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근 1년 사이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활 필수품의 상당수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오른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필품 11개 품목 306개 상품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뛴 상품이 167개였습니다. 가장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뭐였나요? 예,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건데요. 국책기관입니다. 이 물가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정부의 할인 혜택 이런 게 잘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이번 소비자원 조사는 쿠폰이라든지 할인 지원금을 다 감안해서 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할인 지원금 혜택까지도 감안을 해서 봤는데도 생필품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여전히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특히 많이 오른 품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 단연 대파입니다. 대파요. 예, 흑대파가 51.8%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반 이상 올랐다. 올랐네요. 이렇게 네. 애 호박 27.4%, 설탕 26%, 또 맛소금 24% 이렇게 올랐거든요.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필품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50%씩 오르다 보니까 거의 소비자들이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구나. 이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다른 물가를 끌어올리는 네. 그런 부작용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필품이 문제인 것이 통계로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는 셈이죠. 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물가 상황 짚어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했는데 이 3월에 조업일 수가 감소한 걸 감안해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좋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밀가루 값이나 식용유 가격이 조금이나마 떨어졌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우리 경제에 어떤 청신호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는데요. 보통 수출은 휴일날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올해 3월 달은 휴일이 많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더 늘었다. 이것은 실제 증가율은 3.1%보다 더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희망적이고요. 또 수출이 계속해서 느는 게 6개월 연속이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수출이 아주 암흑의 긴 터널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는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수출이 차지하는 GDP 기여율이 높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수출의 상승은 우리 경제의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첩경 바로메터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효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수출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경제가 한 2년간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통과했는데 그 경제가 안 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이 수출이 이제 상승 반전을 했고 상승폭도 성큼성큼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는 16% 증가, 무선 통신기기 5.5%, 또 컴퓨터는 24.5%에서 IT 4개 종목이 다 늘었거든요. 자, 반도체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가 그 후에
수요가 주는 바람에 구조적 불황을 맞았는데 그 구조적 불황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기운이 완연하고요. 거기다가 AI, 인공지능 수혜로 인해서 우리나라 메모리도 상당히 늘어나는 예. 그런 어떤 반가운 소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수출은 좀 살아났는데 자동차 수출은 아닌가 봐요. 수출이 좀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지난 2년간 불황기에서 반도체가 침체할 때 그나마 우리 수출을 지탱해 준 것이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는 수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줄어버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조금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당 경쟁에 따른 가격이나 또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차가 안 팔리다가 그 직후에 많이 팔렸던 게 이제 다시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품목별로 희비 쌍곡선이 교차할 수 있고 좀 감소합니다만은 그러나 차의 감소폭은 5%인데 반도체의 상승폭은 33%거든요. 그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전선 아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는 성장폭, 흑자폭이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증가할 그런 조짐들을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 봄을 좀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반도체 덕분에 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와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